나는 돈에 미쳤다. 책 제목 젠 신체로 지음 박선룡 옮김. 젠 신체로가 누구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성공 코치, 자기계발 세미나, 강연, 책 등으로 많은 사람의 삶과 직업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자존감 높이는 법, 성공하는 법 등을 전파하며 미국의 스타 성공 코치로 떠올랐다. 첫 책, 성실함의 배신은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으며 전 세계의 20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홈페이지에서 성공 코칭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인트로. 돈을 많이 벌기 전에. 돈을 더 많이 벌 준비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돈을 벌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건 땡전 한 푼 없는 신세라서 버스비를 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든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아무리 불가능하게 들리더라도 당신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다. 어떻게 돈을 벌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돈 문제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며 무시하기도 한다. 또한 돈을 갈망하다가도 호되게 비난하기도 하며 돈은 너무나 많은 욕망과 수치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에 즐겁게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은 고사하고 큰 목소리로 돈을 긁어 모으는 게 즐거워라고 내뱉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태도를 보면 사람을 완전히 기겁하게 하는 주제 중에서 섹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게 되었는지 떠오른다. 섹스나 돈 버는 문제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똑똑히 알고 또 그 일을 아주 잘 해야 한다고들 생각하지만 정작 그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부적절하고 더럽고 세련되지 못한 주제는 이야기도 꺼내면 안 된다고들 한다. 돈과 섹스는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을 안겨주기도 하고 폭력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것이 수중에 없으면 부끄럽고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더 부끄럽지만 손에 넣기 위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기도 한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기도 한다. 가끔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돈을 주는 상상을 하는 것은 나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사실은 당신도 다른 사람처럼 돈과 관련된 문제나 갈등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다. 결국 돈과 멋진 친구가 되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가 항상 원하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그런 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은 자기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자기가 집중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새롭고 강력한 선택을 하며 돈 문제에서는 똑똑하게 행동하고 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단호한 태도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내 재정 상태를 단시간 내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그렇기에 나를 잘 아는 사람 모두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전히 궁금해한다. 나 같은 빈털터리가 해낼 수 있다면 지금 곧 무너질 듯한 절망적인 기분을 느끼는 당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40대에 접어들 때까지 돈을 버는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내 40대
그 나이가 되면 사람들 대부분은 집도 있고 자녀의 대학 자금도 마련해 놓는다. 그런데 나는 40살에 텅 빈 은행 계좌와 스트레스로 생긴 깊은 주름살이 생겼다. 그리고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서로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되었다. 나는 성인이 된 후 내내 프리랜서 작가로 일했고 들이는 시간과 노력보다 보수가 모욕적일 만큼 적은 일이라도 맡으려고 아등바등 애썼다. 실제로 계산해 보았다면 내 노동력을 얼마나 공짜로 착취당했는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불평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긁어 모았다. 부자가 탄 차에라도 치이길 바랐다. 그렇게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를 빠져나갈 빈틈없는 계획을 세울 수 있던 이유는 부분적으로 돈에 관한 고민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를 끊임없이 고문하는 우유부단한 태도였다. 나는 내가 작가임을 알 뿐더러 목욕가운 차림으로 혼자 방에 앉아서 종일 타자만 치는 일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리고 일단 무언가를 선택한 다음에 기다리기보다는 피가 날 때까지 손톱을 물어뜯으며 고민했다. 결국 내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 라며 수렁 속에서 뒹구는 편을 택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다. 몇십 년이나 정말 고통스럽고 자기 파괴적인 시간이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40살이라는 지긋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골목길에 있는 개조한 차고에 살면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했고 그리고 다음 방법을 동원해서 빈곤한 금전적 상황을 헤쳐나갔다. 1. 내가 좋아하거나 필요한지는 관계없이 공짜라면 무조건 먹고 마시고 주머니에 채워온다. 2. 주차비 $5를 아끼려고 아무리 먼 거리라도 샌들을 질질 끌면서 걸어간다. 3.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대신 덕트 테이프를 사용해 물이 새는 파이프, 끊어진 구두끈 등을 수선한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을 때는 물만 마신다. 친구들에게는 아까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프다고 설명한다. 그러다가 공짜로 주는 빵이 나오면 순식간에 내 입속으로 넣는다. 아이고 참. 5. 전화 설치와 건강보험 가입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 6. TV부터 침구류나 나무숟가락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사든 좀 더 저렴한 곳이나 곧 있을 세일, 쿠폰 혹은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물건인가를 고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지출을 줄이고 흥정하고 할인을 받으려고 들인 시간과 노력을 실제로 돈을 버는 데 쏟았다면 제대로 작동하는 와이퍼가 달린 차를 훨씬 빨리 몰고 다녔을 것이다. 돈을